자, 그래서 성리학에서는 본성은 사람이든 사물이든 다 있어. 그죠? 그래서 본연지성인데 사람의 성은 뭐라고 했어? 이라는 거는 성이라는 건 뭐뭐 다움이랬죠. 사람을 사람답게 하는 건 뭐였다? 성리학 입장에서는 도덕심입니다. 도덕심. 그게 뭔데? 사덕이다. 사덕. 그래서 이는 사덕입니다. 사덕. 31페이지에 1번. 사덕이 뭐야? 인의예지. 사단은 뭡니까? 즉수, 사시나 여기까지 다 외워야 돼. 뭐가 뭐의 단선지까지 다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칠정이 뭐인지까지 구체적으로 뭐 오가 뭐예요? 오. 칠정의 오. 미워하는 마음으로 나오거든. 근데 악을 미워하는 마음으로 나오면은 수호지심이고요. 그냥 미워하는 마음이라고 하면은 그냥 오야. 칠정이란 말이야. 그거 구분해야 된다. 안에 내신은 디테일하게 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요즘 시험 범위가 절반이잖아요. 물론 많긴 하다마는. 그래서 디테일하게 다 외워야 되는데 이 정도는 모의고사에서도 다 나온다. 수능 칠 때까지. 그래서 여기는 사람의 성은 사덕이고 사람의 정은 사단입니다. 사덕과 사단. 이거 원래 맹자 때부터 한 얘기잖아. 기질지성은 2 플러스 기랬어. 성이라는 것 자체가 2이기 때문에 2가 빠질 수가 없었죠. 그래서 2를 포함하고 있는 사덕을 포함하고 있는 기질의 형태로 기질지성이 표현이 된 거다. 그러니까 모순이잖아. 기질지성도 성인데 2가 안 들어갈 수가 없단 말이야. 그래서 그냥 기가 아니야. 2 플러스 기입니다. 그리고 이 기가 발현된 게 뭐라고? 정적인 부분, 사람의 정적인 부분, 현실 감정이적인 기의 정이죠. 이게 7정입니다. 희노, 애구, 애호, 욕 외워야 됩니다. 3번 7정. 그리고 양명학에서는 성이 뭐야? 성이 그냥 심이다. 사람의 본성이 그냥 마음 그 자체입니다. 여기는 성, 정 구분 안 하고 이, 기 구분 안 했지. 맹자가 어디 그런 걸 얘기해. 그냥 주자 너 독자적인 해석 아니야? 이기론에 그걸 끼워 맞춘 거 아니야? 라고 비판한 거지. 그래서 원래 그냥 그대로 돌아가고 그걸 어떤 단어로 맹자가 했던 얘기 중에 양명학 입장에서 제일 마음에 드는 거 어떤 단어 하나로? 양지라는 단어로 표현했죠. 공부 안 해도 아는 지혜잖아. 근데 양명학 시기는 뭐 이렇게 상인들이 많이 주도 계층으로 활동하던 시기라 가지고 굳이 막 글 공부하고 이런 거 되게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행동하는 것 자체가 알미다. 지행합의를 강조했던 거. 이게 그래서 양지의 의미를 어디까지 확대했다? 12지신까지.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는 마음이자 나중에 그 정약용의 영지의 기호 개념하고도 유사하거든요. 선을 싫어하고 악을 미워하는 감정까지 간다. 양지의 개념을 되게 확대 해석한 거예요. 크게 의미 부여를 한 겁니다. 이거는 어떤 느낌인지 이해가죠? 그리고 사물의 성, 본연지성, 기질지성 똑같이 있는 거예요. 정은 없지. 얘는 감정이 없잖아. 다만 의자를 의자답게 하는 것, 그다음에 뭐 책상을 책상답게 하는 것 이런 거 있을 거 아니야. 의자를 의자답게 하는 거는 앉을 수 있는 무언가인 개념인 거고 그게 철, 나사, 뭐 플라스틱 이런 걸 만나가지고 의자의 형태로 나타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기질지성과 본연지성은 둘 다 가지고 있어요. 근데 양명학에서는 사물의 성이 있다 없다? 없죠. 사물 자체가 없잖아. 내 마음 바깥에는 아무것도 없는 거야. 일주일 동안 대나무 째려보다가 기절했다 그랬잖아. 거기에 무슨 이치가 있어. 본성은 없거든요. 그래서 심외무리 5번에는 심외무리 마음 바깥에는 이치도 없고 심외무물 마음 바깥에는 물체도 없어요. 를 지난 시간에 요까지 아마 했을 거예요. 그리고 천지가 그냥 이예요. 이 이치 세상 만물의 이치는 성리학에서 뭘로 봤다? 사덕으로 봤습니다. 사덕. 그래서 인의 예지가 인간의 본성인 거지. 사람을 사람답게 하는 도덕심. 저기 나중에 그 기말고사 파트에 나올 건데 서양 철학에서 일반적으로 인간 본성을 이성으로 보거든요. 근데 유교에서는 그거를 도덕심이라는 개념을 본 거지. 학자마다 다 달라요. 마르크스는 노동하는 존재로 보는 거고 생윤 배운 사람들은 작년에 엘리아데는 종교를 믿을 수 있는 존재를 인간의 본성으로 본 거죠. 유일하게. 하이데거는 죽음을 인식할 수 있는 존재로 보는 거고. 근데 유교 철학에서는 전부 다 도덕심으로 봤다. 양명학에서는 뭐를 본성으로 본다? 천리로 본다. 양명학에서는 양지였다. 이게 천리입니다. 선을 좋아하고 악을 미워하는 도덕감정. 그래서 여기는 성증리지만 그래서 심증리가 될 수 없다. 얘는 심증리는 안 되죠. 왜냐하면 심에는 정이 포함되어 있으니까. 정은 이치가 아니잖아. 근데 얘는 성증리 해도 되고 심증리 해도 돼.
왜냐면 신이 곧 성이라고 보거든. 신이 곧 양지이자 성이자 이치예요. 그지? 성리학의 양지는 본래 가지고 태어나지만 그 이치를 궁구하지 않으면 알 수 없는 것. 왜냐면 양지의 존재를 부정할 수는 없어. 누구 때부터 얘기했으니까. 맹자 때부터 양지를 얘기했잖아. 그래서 양지를 존재를 인정하는데 조금 되게 가볍게 봤죠. 본래 가지고 태어나지만 여기도 공부해야 알 수 있는 거야. 궁구라는 단어 자체가 궁극적으로 탐구한다는 얘기죠. 공부한다는 얘기입니다. 수양 방법 뭐 있었니? 존양성찰 이런 거 있었죠. 존양성찰과 거경궁리 이런 거 있었습니다. 거경은 내면 성찰, 궁리는 외부 탐구였다. 거경의 수행 방법 4개 기억납니까? 나무 뭐 있어? 잘 안 돼 있겠구나. 산 뭐 있어? 거경의 수행 방법 4가지. 상성성도, 신독도, 정제, 엄숙하고. 주목해. 이게 뭐 그 집중해를 뭐로 했어? 주일무적 이렇게 앞으로 내가 종종 그렇게 얘기할 겁니다. 윤리 시간에는 집중해 이러면 주일무적 그죠? 그 무적이 돌아다님이 없다는 얘기거든. 하나가 주가 되어서 돌아다님이 없다. 하나에 딱 집중한 상태죠. 그래서 이건 내면 성찰. 그다음에 이거는 궁리가 궁구하다, 이치를 궁구하다죠. 이게 견물치지였습니다. 맞죠? 이게 외부사물 탐구였지. 그래서 성리학의 거경의 수양 방법이 거경을 하기 위해서 존양성찰하는 거죠. 맹자의 구방식, 과용, 종심, 양성과 똑같습니다. 이름만 다른 거야. 그래서 여기는 궁리의 수양법이 외부사물 탐구와 경물치지였다. 여기에 격은 사물을 탐구하는데 뭐라 그래요 여기는? 11번 사물을 탐구하는 거 경물치지. 궁구네. 그냥 궁구로 적어놨네요. 사물을 탐구, 궁구하여 알물 극진히 하는 거. 그래서 격은 궁구하다라는 의미를 해석했습니다. 이 격자가 여러 가지 의미가 있다 그랬지. 가지치기한 나무가 원뜻인데 궁구하다는 뜻도 있고 바로잡다는 뜻도 있고 격식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거를 맹자가 경물이라는 단어만 얘기하고 그게 무슨 뜻인지를 해설을 자세하게 한다고 하거든. 성리학에서는 이거를 궁구하다로 해서 그 외부사물로 탐구한 거고 외부사물 탐구로 해석한 거고 양로에서는 경물을 뭘로 해석했다. 여기는 치양지가 수양법이었죠. 치양지. 양지를 극치지. 양지의 유래는 거. 근데 이것도 내부 탐구였다. 왜냐면 외부에는 뭐 아무것도 없죠. 양명에서는. 그래서 양명의 결국치지는 마음의 일을 바로잡다라고 해석했습니다. 12번에 바로잡아 양지를 실현합니다. 그래서 물건은 어차피 없으니까 물건에 다 있는 내 마음을 바로잡는 거죠. 그래서 뭐 좋은 물건을 보면 훔치고 싶은 마음이 들잖아. 근데 성리학에서는 뭐 이 물건이 어떤지를 알고 내가 훔쳐야 될 거가 아니라는 걸 깨닫는 거죠. 공부를 한다는 거는. 나 이런 걸 훔치면 안 된다는 걸 사물을 탐구해서 얻는 거고, 양명에서는 그 사물에 내가 훔치고 싶은 내 마음을 바로잡는 거, 그거를 수양으로 보는 거예요. 똑같은 경물치지입니다. 그래서 바로잡아 양지를 실현한다. 공통점은 둘 다 존천리, 거인욕은 똑같은 용어가 나올 수 있어요. 존천리, 거인욕. 맹자의 구방심과 가욕입니다. 그죠? 여기는 천리를 보존하고 내 선한 본성을 나르라는 얘기고, 거인욕은 사욕을 제거하라는 얘기야. 사욕이나 인욕은 선악 무선한 거 맞습니까? 맞아요. 욕구 자체는 가선가악하잖아. 근데 그게 무분별하게 흐른 걸 사욕 혹은 인욕이라고 해. 그죠? 요거는 제거해야 되는 대상이다. 극기복례할 때 그 나를 이기는 게 인욕을 제거하는 개념이에요. 자, 지와 행의 관계에서 성리학은 지행 병진이었다. 지행 병진. 병진이기 때문에 지와 행이 똑같은 개념은 아닙니다. 그래서 나란히 가는데 따로따로 가는 거죠. 그래서 먼저 하는 건 뭐가 먼저고 지식 습득이 먼저입니다. 근데 그렇다고 이걸 행동하는 걸 무시하는 건 아니야. 우선도로 따지면은 지식 습득이 먼저인데 중요도로 따지면 뭐가 더 중요하다고, 뭐가 더 무겁다고, 행동하는 게 더 무거운 겁니다. 그래서 내가 먼저 공부를 하고 그 뒤에 반드시 실천을 하라는 얘기지. 뭐 이런 느낌인 거죠. 이게 커피를 있을 때 성리학에서는 커피를 먹을 때 이 커피가 뭐 설탕 몇 퍼센트 뭐 카페인 몇 그램 막 이래가지고 칼로리 계산 막 이런 거 다 하고 먹어야지. 이걸 제대로 모르고 먹으면은 뭐 선행즉사 할 수도 있는 거죠. 독약이니까.
맞죠? 내가 잘못된 행동을 하지 않아야 된단 말이야. 도덕적인 행동을 하고 싶은 거거든. 근데 내가 도덕적인 행동이 뭔지를 모르면은 도덕적인 행동을 제대로 할 수 없다고 보는 거예요. 혹시나 막 공부를 안 하고 있다가 비도덕적인 행동을 하면 안 되니까. 하지만 도덕적 행동이 뭔지 알았다면 반드시 실천을 하라고. 도덕적 행동을 하는 게 중요한 거야. 그렇지? 근데 여기서는 꼭 굳이 그거를 공부를 해야 아는 건가? 효도하고 충성하고 그런 거를 꼭 유교 경전을 읽어서 성인들의 예를 막 이거 체험을 해야만 알 수 있는 건가? 그냥 내 마음에서 우러나면 하면 되는 거지. 그래서 비판하는 게 뭐라고 비판해? 너는 왜 충성을 임금에게서 찾고 있고 너 왜 효도를 부모에게서 찾고 있느냐? 내 마음에서 찾아야지. 이런 거죠. 그래서 여기는 함께 가는 건 맞습니다. 둘 다. 중행경지든 선지후행이든 같이 병진하는 거기 때문에. 반대로 여기는 그게 아예 따로 떨어져 있지 않다고 보죠. 그래서 여기는 지와행이 따로 떨어져 있고 같지 않은 건데 여기는 지와행 그 자체가 동일합니다. 그래서 지행합일이에요. 지행합일. 여기는 이제 발이 떨어져 있는 거지. 먼저 뭐가 가는 거야? 먼저 지혜가 가는 거고 행동이 뒤따라가는 건데 여기는 이제 발이 묶여져 엄청 깡총 같이 지는 거죠. 같이 묶여 있으니까. 그래서 지행합일. 요 멘트는 외워둬라. 이거 마치 뭐처럼 읽혀요. 지는 행의 시작이다라고 하면 선지후행 같잖아. 근데 이 멘트를 어디 썼냐면 전승록이라는 그 양명학 경전에 나오는 얘기다. 그러니까 이게 그 멘트 자체가 양명학 성리학 뉘앙스로 해석될 수도 있지만 양명학에서 나오기 때문에 자주 양명학 선지로 나옵니다. 이건 따로 외워둬야 된다. 그래서 주의해서. 공통점은 이거죠. 성리학과 양명학 모두 지와행의 일치를 강조합니다. 되죠? 이게 되게 뭔가 좀 복잡해 보이는데 놀랍게도 이게 정리가 좀 잘 돼 있는 겁니다. 되게 막 여기저기 끌어모아서 넣은 거기 때문에. 선지라고 봅시다. 선지를 안 했지 그때. 산. 자, 성리학에서는 도덕적 지식이 도덕적 실천보다 더 중요하다고 봅니까? 맞니? 아니요. 반대지 반대. 뭐가 더 중요해요? 행동이 더 중요하다. 우선도로 따지면 뭐가 우선하고 지식 습득이 우선한다. 여기서 성리학에서는 도덕적 지식이 도덕 실천보다 우선하다고 본다라고 하면 그건 맞습니다. 근데 중요하다고 본다고 해서 틀린 거야. 반대로 실천이 지식보다 중요하다고 해도 그것도 옳은 선지다. 괜찮지? 이해가지? 중요도는 행위 중요하고 우선도는 그 지식 습득이 중요하다. X입니다. 자, 성리학에서는 지훈아, 성리학에서는 양지를 하늘이 부여한 성이자 내 마음의 본체라고 봅니까? X. 이게 왜 X냐면은 요 영어를 기억해라. 마음의 본체라는 단어는 어디서 나왔어? 마음의 본체. 어떤 게 마음의 본체였습니까? 성이 마음의 본체다. 위에 있거든요. 찌끄레기로 나오는데 여기 성리학에서 여기 있네. 성리학에서 성을 마음의 본체라고 보고요. 정을 마음의 작용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마음의 본체 어쩌고 저쩌고 보면 성리학 키워드야. 양지를 잠깐만. X 양지를 하늘이 부여한 성이자라고 본 거는 양명학이죠. 양명학에서 틀린 거죠. 마음의 본체라고 본 거 맞아요. 근데 양지가 그게 아니라고. 양지를 본성으로 본 거는 양명학이라는 얘기죠. 양지를 하늘이 부여한 성이다. 양명학 선지라서 틀렸습니다. 내 마음의 본체라고 본 거는 맞아요. 양명학. 근데 성리학에서 양지를 그렇게 보지 않는다는 얘기지. 그래서 틀린 거. 한번 재현아. 자, 성리학에서는 성인이 되기 위해 기질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봅니까? 네. 맞지? 어차피 본성은 다 똑같아. 이는 세상 만물이 다 동일하잖아. 커피의 이나 나의 이나 똑같다고. 그래서 대나무를 열심히 째려보는 것을 통해서 내 마음을 수양할 수 있어. 이치는 다 똑같기 때문에. 경전 연구에서도 내 도덕심을 향할 수 있다고 본 거예요. 성리학에서는. 그래서 어차피 본성은 다 똑같기 때문에 뭐만 다른 거야? 기질만 다른 거죠. 기질을 바로잡으면 되는 거지. 오고. 나모 4번 성리학에서는 도덕 원리로서의 마음을 실현하는 것을 경물이라고 봅니까? 맞니? 양명학의 경물이다. 마음을 실현한다지. 마음을 바로잡는 것. 양명학에 대한 설명입니다. 성리학에서는 궁구하는 거예요. 이치를 궁구하는 거. 밑에 양명학. 건주야 이거 양명학 맞을까? 마음은 모든 이치. 제시문 한번 읽어봐라. OX 한번 손들어 봅시다. 내용이 좀 어렵거든요. 앞에만 보면. 찍어보세요. OX 15초 후에 물어보겠습니다.
26번에 읽어봤니? 26번 성리학이다 손. 성리학이다. 26번 양명학이다 손. 없네. 성리학이죠. 그리고 뭘 보면 알 수 있어. 처음에 이것만 보면 애들이 글자 그냥 대충 빨리 읽고 뭐 넘어가는 애들은 틀리거든. 뭐 때문에? 마음은 모든 이치를 감싸며 돼 있죠. 신증리처럼 보이잖아. 근데 성이 어디 안에 들어가 있는 거야? 성리학에서도 성은 심 안에 들어가 있다. 심통성정이었죠. 그지? 그래서 여기도 마음 안에 이치가 들어가 있다고 할 수 있어요. 성이 곧 이치인데 성이 마음 안에 들어가 있잖아. 거기도. 근데 핵심은 두 번째 문단이죠. 만물이 생산될 때 이치를 풍부받은 후에야 성이 생긴다고. 그지? 그러니까 세상 만물에 이치가 있다는 얘기야, 없다는 얘기야? 세상 만물에 이치가 있다는 얘기지. 이치를 풍부받았잖아. 맞죠? 세상 만물에 성이 있고 이치가 있으니까 성리학으로 봐야 되는 거지. 그래서 개개의 사물은 각각의 이치를 가지고 있다라고 나오네. 그 이치는 모두 천리에서 나온 것이다. 성리학이니까 틀린 겁니다. 애들이 첫 문장만 보고 양명학으로 많이 찍었어요. 이거. 다음 양명학에서는 양지의 발현을 통해 탁월한 성정을 바로잡아야 한다. 맞니? 바로잡을 필요가 없다. 둘 다 양명학이든 성리학이든 성선설 계승이란 말이야. 성정은 바로잡는 게 아닙니다. 성은 원래 그 타고난 본성은 바로잡을 필요가 없는 거지. 틀렸습니다. 통합 봅시다. 통합. 자, 양지는 군자와 소인이 모두 구별 없이 타고난다. 지훈아 맞을까? 28번. 양지는 군자와 소인이 구별 없이 모두 가지고 태어나요. 맞죠? 이거는. 그 양지는 타고나게 사람이 모두 타고나는 선천적 지혜였잖아. 근데 양명학은 그냥 그 자체로 본성이자 완전한 어떤 개념으로 보는 거고, 성리학에서는 그것도 탐구해야 알 수 있는 대상으로 보는 거고, 궁구해서 하지 않으면 알 수 없는 것이었죠. 나모 29번. 사람은 배우지 않더라도 도덕적 알을 지니고 있니? 배우지 않더라도 도덕적 알 뭐야 이거? 양지잖아. 양지. 도덕적 알. 양지는 언제 때부터 있었다고? 맹자 때부터 있었어요. 타고나기를 맹자가 이게 선천적 도덕인식 능력 얘기하면서 맹자 때부터 쭉 내려오는 거였지. 둘 다 공통점입니다. 그래서 건주야. 자, 도덕적 안과 도덕적 실천이 일치되어야 한다. 맞다 그랬니? 아까 이거 지행 합일이든 지행 병진이든 그냥 지와 행의 일치를 강조하는 것도 다 공통점이었죠. 31번. 마음은 선천적으로 하늘 이치를 갖추고 있니? 맞잖아. 양명학에서는 신증리고 성리학에서는 성증리인데 성이 마음 안에 있는 거죠. 그래서 마음 안에 선천적으로 하늘의 이치가 들어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하여튼 마음 안에 이치가 있다라는 말은 둘 다 공통일 수 있겠지. 성이 마음 안에 있으니까 성리학에서. 양명에서 그냥 마음 자체가 이치라고 보는 거야. 지훈이 32번. 경물과 치지 모두 천리를 보존하기 위한 공법입니까? 맞죠? 경물 치지는 둘 다 나잖아. 근데 방법이 다른 거야. 성리학에서 경물 치지는 뭐야? 외부 사물 탐구야. 양명에서는 내면 성찰입니다. 괜찮지? 그래서 존천리 거인욕하기 위한 수양법이죠. 둘 다. 천리를 보존하기 위해. 양명학이 성리학을 공격한다. 재현아. 자, 양지는 사사로운 욕심에 가려지지 않는다. 맞니? 또 이것도 가려질 수 있어요. 사욕이 이끌릴 수 있단 말이야. 그러지 않도록 계속 수양해야 되는 거죠. 치양지하고 경물치지 해야 되는 거. 그런 그 양지가 흐려지지 않도록 하라는 얘기고. 양명에서는 기지를 다스리라는 얘기고. 양명의 성리학 공격하는 거. 건주야. 34번. 천리를 사물에 실현해야 사물이 이치를 얻게 되는 겁니까? 천리를 사물에 실현해야 양명의 성리학을 이렇게 비판할 수 있을까? 찍으십시오. 어떻게 생각해? 나오고 천리를 사물에 실현해야 된. 잠깐만. 그 이치를 탐구하는 정치. 성리학의 근거죠. 그치. 사물이 이치를 얻게 되는 거잖아. 천리가 뭐예요? 양지지. 양지가 사물에 닿는 게 사물에서 천리가 실현되는 거거든. 그때야 사물이 이치를 얻게 되는 거잖아. 이전에는 이치가 없었죠. 성리학에서는 태어나자마자 사물이 이치를 가지고 태어나요.
근데 그 이전엔 이치가 없었다는 거니까 내 마음이 가다의 이치를 얻게 되는 거니까 양명하게 성리학을 이렇게 비판할 수 있겠죠. 그래서 옵니다. 오. 하고 일단 끝났습니다. 일단은 중국 유학이 끝나고 이게 더 어려운데 이황 이이 성리학으로 갑시다. 이황 이이 성리학.